이번 시간 역시 시험 문제를 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기본 도형을 한번 꾸며볼 건데요. 오늘 역시 도형 만들기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꾸미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16cm를 정확하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는 0,0과 16,0의 점을 찍어도 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순서상을 그냥 직접 입력해 주시는 편이 제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까지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드래그를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16,0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이제 잠깐 없앤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오른쪽에 환경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드 보기 설정을 일괄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활성화된 것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면요. 저희가 색칠을 도형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선분으로 연결을 해 주신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에 보면 선분이라고 해서 이제 단축키 S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 또는 단축키 S를 눌러 주셔서 선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높이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점을 한 개 찍고 또는 선분 도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위치에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점 M과 P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중점 도구, 자, M이네요. 미들이겠죠, 아마. 그래서 선분을 그냥 클릭 또는 두 점을 클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선분, 즉 사이드 S 단축키를 클릭하셔서 두 점을 이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5cm 이 부분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cm를 어떻게 이제 길이를 측정하냐? 자, 이럴 때는 이제 원도구 저희가 컴퍼스로 작도를 하듯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중심을 클릭을 한번 해 주시고 이제 반지름을 저는 5만큼 떨어진 원을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선분을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직선 또는 반직선 라인이니까 이제 단축키는 L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그냥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점을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트니까 점 D 클릭. 자, 이럴 때 사실 작도 과정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즉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좀 숨기기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숨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 숨기기 도구가 있습니다. hide이기 때문에 H입니다. 그래서 H 클릭 한번 해 주시고 이제 각각의 숨기고 싶은 대상들을 숨겨 주시면 되겠네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분으로 각각의 대상들을 쭉쭉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직선을 또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 도구 사용해서 두 점을 연결해 주시고요. 선분 AD 같은 경우에는 BC와 평행이기 때문에 이제 또 평행한 선을 만드시려면 평행선 클릭 한번 해 주시고 한 점 그리고 평행할 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평행선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점 도구를 사용하셔서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기기 H 누르셔서 이제 가까이 것들 숨겨 주시고요. 역시나 선분 도구 이용을 해서 선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얼추 다 되었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선분들을 나중에 꾸밀 겁니다. 자, 꾸밀려면 각각의 선분, 즉 이렇게 DN과 NC가 독립적으로 선분이 있어야 각각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파란색 선분을 보시면 그냥 통으로 한 개이기 때문에 이 절반을 따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잠깐 숨겨 주시고요. 다시 선분으로 각각을 연결을 해 주셔야 나중에 꾸밀 때 이제 편리하게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미기를 한번 해 볼 건데요. 이제 꾸미기가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이 도구의 가장 아래 설정창 위에 보면 꾸미기와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길이부터 한번 해 볼 건데요. 이 길이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클릭만 해도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역시나 이 부분도 클릭만 하면 길이가 같다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얘는 길이를 한 개로 하고 싶다. 자, 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아이콘 클릭, 즉 ESC를 눌러주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다양한 꾸미기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를 한 개짜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클릭해서 역시나 대상 클릭해 주시면 얘가 평행하다라는 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면 설명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명선 같은 경우에는 자, 선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빼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다시 텍스트를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 아이콘 클릭 또는 ESC. 자, 이때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보조선이 가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나중에는 좀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설명선에 선분을 선택한 후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선분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점과 점 연결해서 또 한번 클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점 클릭, 바깥에 클릭 또는 선분을 클릭, 바깥에 클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 아이콘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이거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제 x 센티미터라고 해서 이제 한번 나와주시면 표현은 되지만 이 센티미터가 저희는 로만체로 쓰이는 걸 원하죠. 그래서 역시 클릭해서 로만체로 쓰는 방법은 자, 얘 원화기호 RM 해서 중괄호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띄어쓰기가 문제네요. 자, 띄어쓰기 저번 시간에 역시나 했습니다. 원화기호 콤마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이 텍스트들을 같은 형식이니까 복사를 해서 그냥 붙여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는 그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명선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이 뒷배경이 흰색으로 자동이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잠깐 클릭해서 Ctrl C, Ctrl V 눌러주면 이 복제된 것은 뒷배경이 흰색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복제가 아니라 일일이 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력이 너무 귀찮으니까 또 다른 방식은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한 칸 띄우고 센티미터 표현을, 즉 저 같은 경우는 얘를 Y 해서 Ctrl V 하면 Y 센티미터, 얘도 5 해서 Ctrl V 하면 5c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얘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16 Ctrl V 자, 이런 식으로. 자, 얼추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색상을 좀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제가 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이 텍스트들을 자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으로 일단은 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좋은 점은 소문자로 적어도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소문자로 쓰지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C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이 텍스트들이랑 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일괄적으로 바꾼다 라고 하시면 늘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하셔서 이번에는 도형 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글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나눔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탕으로 바꿔 주실 거고요. 이제 글꼴 크기는 적당히 30에서 35 내외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텍스트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쁜 글씨체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나 도형에서 선 설정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면 일괄적으로 검정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 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얘를 숨겨버리면 아예 죄송합니다. 삭제를 해버렸네요. 네, 숨겨버리면 이 텍스트도 같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이 점은 생성이 되어 있지만 텍스트는 살려놓기 위해서는 도형에 역시나 들어가셔서 점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이제 그렸던 이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이 글씨가 좀 연하기는 하죠. 저희가 수학인 레이텍을 활성화해서 한 것보다 그냥 일반 글씨체는 조금 연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얘도 역시나 레이텍으로 바꿔주시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레이텍으로 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고요.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까 나는 원하기호 RM으로 똑바로 세워져야지 라고 하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점도구 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문자 A도 대문자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내가 소문자 RM으로 썼지만 대문자 RM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저희가 로만체로 바뀌는 명령어는 늘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얘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면서 명령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로 쓸 때는 바탕체에 볼드, 즉 진하기 뭐 이렇게 바꿔서 쓰시거나 자, 일일이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옆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거나 이게 조금 찜찜하다. 나는 수학 글씨체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 텍스트 클릭하셔서 역시나 레이텍 활성화 시키시고 원하기호 RM의 A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쁜 글씨체 얼추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뭐 시험 문제 굳이 출제하겠다 하시면 이것들을 그냥 다 숨김 즉 하이드 도구로 다 숨긴 다음에 방금 만든 이 텍스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쭉 붙여서 모든 곳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얘들을 하나씩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M, 얘는 N, B, C. 네. 자, 이렇게 바꾸면 아까 전에 글씨체보다는 약간 더 이쁜 글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또는 이 부분도
숨김 처리한 다음에 붙여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텍스트를 제가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을 이동시킬 때는 텍스트가 따라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얘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해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지난번 시험과 같이 스크린샷을 활용을 하시거나 또는 저는 캡처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혹시나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 문제에서 조금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 점이 아예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분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추가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장을 할 때, 자, 저장을 하신다 라고 할 때는 기본 설정이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번 시험 문제, 시험 서술형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저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혹시나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이제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비공개로 저장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